자,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교재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자기작용,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잘 들으면 그렇게 또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닐 겁니다. 일단 자기장이 뭔지 공부하고 있죠. 자기장은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석이 아니지만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자석화된다면 자기력은 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자석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주로 빨간색이 N극이고 파란색을 S극이라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N은 북쪽을 가리키는 손이라고 그래서 North에서 따온 거고요. S는 남쪽을 가리키는 쪽이라고 해서 South, S를 따서 가리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초록색 실선이 화살표 실선이 보이고 있죠. 요게 지금 자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이 화살표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은 자기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 나침판을 이렇게 둡니다. 나침판을 두면 그 장소에서 나침판 바늘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나침반도 여기 보시면은 빨간 팔과 파란 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란 팔은 남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S, 빨간 팔은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나침반인데, 이 나침반에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표. 이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랍니다. 나침판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 빨갛게 생긴 거 여기 N극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화살표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에 꽂으면 화살표가 되는데, 이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나침반을 놓으면은 그때 빨간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자석 밖에서는 어떤 방향이고 자석 안에서는 어떤 방향인지 보겠습니다. 자석 밖에서는요, 자석 N극 극 쪽에서 나와서 자석 S 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글로도 적을 줄 알아야 되지만은 그림으로도 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력선이 보이면은, 원래 자기력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 지금 뭐죠? 이거 항상이란 말은 자석 밖에서는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화살표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석 안은 S극에서 출발해서 자석 경계선을 통과해서, 그죠? 여기 극 경계선을 통해서 N극 쪽으로 이렇게, 이게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개를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연결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세기.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이 세기는 양쪽 극이죠. 이 양극이라는 거는 플러스 극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N극과 AND S극, 이 양쪽 극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그리고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력선에 그 자기장이 세거든요. 보세요.
여기 상당히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가장 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좋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요 보시면은, 자, 그러니 이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을 놓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침반의 빨간 N극 자침이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겠는가? 요 접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점에서 요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선 방향. 그리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이잖아요. 요 지점. 요 지점은 거의 수직으로, 즉, 여기서 이걸 면이라고 해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동서남북 방향으로 하면 이게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여기 동쪽이니까, 여기에 나침판의 방향은 이쪽에 나침판의 방향하고 같으니까, 지금 빨간 게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죠.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럼 여기에서는요, 여기가 S극이니까 N극이 바로 곧바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쪽으로 보고 있네요. 그죠? 빨간 게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동쪽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쪽으로 보고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게 누가 빨간 겁니까? 얘가 빨간 거지. 얘가 빨간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서쪽으로 보고 있네요. 요건 서쪽으로 보고 있고, 요쪽도 서쪽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막대 자석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것을 화살표로 표시했더니 요 중간에는 뻥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그러니까 촘촘하지 않잖아. 자기장이 매우 약하죠. 이와 같은 거는 N극과 N극이 서로 밀치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극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건 S극 사이고요. 문제는 이게 S극인지 N극인지 어떻게 하느냐면 화살표 방향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기력선은 자석에서 N극에서 나오니까 N극이고 N극이죠. 자기력선은 자석의 X극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극이죠. 그런데 이 자극 사이에 더 이상 비어 있지 않고 연결선들을 보이죠. 이건 서로 다른 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S극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게 됩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이제 자석은 뭘로 만든다 그랬습니까? 철과 니켈 이런 것들로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안 흐를 때는 아무런 현상이 없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이 도선이 자석이 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장은 자기장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 자기장 방향을 알아채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오른손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이용합니다.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 오른손 법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엄지, 손톱을 화살표로 인식하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 손톱을 또 뭘로 인식하느냐 외워두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전류 방향과 일치시켜 주고요. 요게 바로
자기장 방향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자,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오른손만. 자, 여기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에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게 도선 자체가 직선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거 직선 도선입니다. 도선이긴 한데. 근데 도선이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휘어져 있으면 원형 도선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자기장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동심원 모양으로 생긴다고 그랬고요. 여기 초록색 실선이 보이시죠? 화살표가 이 동심원이. 근데 내부는 직선이고요. 내부는 직선입니다. 여기 원형 도선 내부의 직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초록색 실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근데 요 도선 여기 일종의 가상의 면이 있으면 요 도선이 직접 닿는 부분이 있죠. 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원 모양이 나타납니다. 일단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동심원 모양으로 생긴다면 이 화살표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자기장 방향이냐, 또는 시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요령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일단 오른손을 사용하시고 왼손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엄지 손톱을 전류 방향에 맞춰줘라. 엄지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자기 엄지 손톱이 여기 있는데 전류가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거를 손톱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손톱으로 인식을 한다면 거기 손톱에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 화살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으로 도선을 휘어 감아 봅니다. 그러면 오른손이기 때문에 도선을 휘어 감는 방향이 이 방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죠. 이거는 재밌게도 도선이, 여기 도선입니다.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엄지를 아래쪽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휘어감는 방향, 이 방향으로 휘어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그림이 좀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휘어감느냐면은 이 방향으로 휘어감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장을 B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이제 자, 뭐라고요? 자기장을 세 자나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B라고만 나타낼게요. 자기장을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문자입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이, 그죠? 이번엔 시계 방향이 되게 됩니다.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겁니다. 자기가 볼 때. 자,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는 걸 보이게 됩니다. 물론 동심원이고요. 지금 여기도 자기 동심원이 여러 개 생기는 겁니다. 위로 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 아래로 갈 때는 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집니다. 그리고 요 지점을 기역 지점, 요 지점을 니온 지점, 요 지점을 디귿 지점이라면은 기역이 좀 더 가깝고 니온은 좀 더 멀고 디귿은 한참 멀죠.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전류가 흘러가는 걸 얼마나 세게 흘러갈 수 있는가, 그리고 도선에 얼마나 가까운가. 당연히 도선이 자석이 되니까 자석에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순전히 전류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류가 같은 시간에 많이 흐를수록, 세게 흐를수록 당연히 강한 자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가장 헷갈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형 도선인데, 이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그대로 응용입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형 도선의 이 내부의 정중앙, 거의 직선으로 생기는 자기장 방향, 이 도선 주위로 가면 갈수록 동심원에 가까운, 여기는 상당히 넓은 포물선이고요. 이것도 포물선인데 이거는 거의 타원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거의 원으로 나타나거든요. 도선에 가까워질수록 동심원에 가까운 자기장 모양이 나타납니다. 역시 지금 빨간 화살표가 전류의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엄지 손톱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엄지를 이렇게 맞춰주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휘어감는 방향으로, 자, 여기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지금 어떻게 흐른다고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원형 도선의 중심일 거 아닙니까? 원형 도선의 중심을 제일 먼저 결정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엄지를 맞춰서 휘어 감으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휘어 감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휘어 감을 겁니다. 아이고. 다시. 그래서 선생님은 좀 요거를 좀 요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세울게요. 이렇게 휘어 감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요거 보세요. 요 중심에서는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먼저 그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요렇게 먼저 그려주면은 나머지는요, 저 바깥쪽에서 나 쪽으로 뚫고 나오는, 저 바깥쪽에서 나 쪽으로 뚫고 나오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휘어지고 얘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형 도선이 검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안 흘러가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번엔 이렇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리면, 중앙에 그리면 여기가 정중앙점인데 중앙이 좀 그림이 그려지면 방해가 된다는 거 알았으니, 그러면 엄지를 이렇게 맞춰 봅니다. 이거 엄지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엄지가 요렇게 오게 됩니다. 엄지 손톱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휘어 감게 되지 않습니까? 손톱을 화살표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전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요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나가지고 전선이 그 자기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니까 내 쪽에서 바깥쪽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좀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서 뚫고 나가는 형태로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냥 쭉 들어와서 포물선 뚫고 나가는 형태로 그리고요. 도선 근처에는 뭐죠? 동심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동심원이 만들어지는데 화살표가 뚫고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 중앙에 있는 지점이 어느 방향이냐, 지금 전류가 지금 왼쪽으로 흐를 때는 나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쪽이고요,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를 때는요 나 쪽에서 바깥쪽으로 뚫고 나가는 방향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거 적어도 자기 혼자 그림을 10번 이상 그려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뭘 뜻하는 거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이게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여기를 엄지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감아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이 이 방향으로 휘어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즉 안쪽을 파고들어서 바깥쪽, 안쪽을 파고들어서 바깥쪽, 안쪽에 아래쪽 안쪽에서부터 위쪽 바깥쪽으로, 아래 안쪽부터 해서 위쪽 바깥쪽으로, 아래 안쪽으로서부터 위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지점에서는 이런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연속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원형 도선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다. 직선 도선은 구분해 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보면은 거의 직선 도선과 같은 원리로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원형 도선 내부에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내부에는 각 부분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같으므로 바깥쪽보다 자기장이 세다. 항상 내부가 셉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중학교 과정 나왔습니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희망적인 예를 하는데 시험에 거의 이것만 나옵니다. 동심원 모양이냐, 내부가 직선이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원 모양이냐, 그리고 자기장이 생긴다면 그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도선에 가까울수록 어떤 관계, 거의 요 정도 나오고 방향은 잘 묻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도 방향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은요 코일 주위도 생겨납니다. 코일 주위도요. 코일은 뭐냐면은 원형 도선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러면 내가 그랬죠, 요 코일 안쪽에는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내부는 거의 직선 형태로 나타나고요, 외부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 이게 종이 원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종이 원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도선이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려 있고, 이렇게 말려 있고, 이렇게 말려 있고, 이렇게 말려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엔 이렇게 말려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말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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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려 있다고 볼게요. 자, 이거는 요거랑 같이 말려 있다 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말려 있고, 요렇게 말려 있고, 여기 이렇게 말려 있고. 선생님 같은 모양을 왜 그러십니까? 그러게 말이야. 요렇게 말려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이건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요 종이 원통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는 빼놓고 보이는 것만 따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쪽으로 화살표 전류가 흘러가는 거 요렇게 요렇게 흘러가거든요. 요것만 표시했으면 거의 끝났습니다. 역시 오른손만 사용하고요. 이번에는 임무가 교대가 됩니다. 어디에? 코일에 있으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휘어 감습니다. 그러니까 엄지가 전류 방향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으로 휘어 감는다.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 외부에는 막대 자석이 생겨난다 하는데 그 막대 자석에 N극이 되는 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지가 지금 이쪽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S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향이죠. 내부는 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여기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전류 방향을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휘어 감습니다. 그러면 엄지가 이 왼쪽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는데, 그 가상의 막대 자석이 N극이 되고 가상의 막대 자석이 S극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밖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자석 속에서는 계속 연결되어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감아놓은 패턴은 다르지만은 이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이쪽으로 전류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 방향하고 같게 됩니다. 그죠? 이 방향하고 같게 됩니다. 비록 요건 안쪽으로 들어가서 감은 방향이 바깥쪽으로 나요. 감은 패턴은 필요 없다니까요. 내한테 보이는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엄지가 이쪽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 S극이 되죠. 그게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 N극에서 나와서 S극. 그러니까 여기는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고요. 이거는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을 종이 원통, 여기 요거 하고 가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조금 턱턱한 것이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센 거죠. 이게 자기장이 많이 중첩이 되는 겁니다. 이 원형 도선 한 개 한 개마다 자석이 중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이 종이 원통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는데, 이건 전자석입니다. 이건 종이 원통이 아니라 철심을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일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장 때문에 박혀 있는 철심이 또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기가 세집니다. 이게 코일이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됩니다.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면 자석이 안 됩니다. 이제 이 전극은요, 조금 전에 봤듯이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나 저렇게 흘려보내서 해서 N극, X극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극도 바뀌고요. 세게 흘려보내면 전류를 세지고요. 촘촘하게 감으면 더 세집니다. 어디 이용합니까? 자기 부상열차, 전자석 기중기, 스피커,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등에 이용된다고 자세히 아마 저번 시간에 설명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여기 뭐라고? 자기장.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낸 거 자기력선.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도선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어감는 방향은 그때 주변에서 생겨나는 자기장의 방향.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휘어 잡으면 이 코일 속에 가상의 막대 자석이 생겨나는데, 엄지가 있는 쪽이 가상의 막대 자석의 N극이 생겨나는 방향. 그래서 이거는 자기장의 방향.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 자, 자기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건,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긴다. 자,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겨야만 될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석이 아닌 전깃줄에 전류를 흘려주니까 자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인 나침판 자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아주 설명을 잘했죠. 자기장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세계로 생긴다? 아닙니다. 자기장은 위치가 같다 할지라도 만일 도선이라면 도선 주위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가 세질 뿐만 아니라, 같은 자석이라도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틀렸습니다. 자,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는데,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거 여기는 S극이고, 자기력선이 들어온 곳 여기도 S극입니다. 요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청력이 작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는 S극, 나도 S극입니다. 여기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이거 위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엄지를 이쪽으로 맞춰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휘어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A 지역에서는 접선 방향 이 방향으로 자침의 N극이 쳐다볼 거고요. B는 이 방향으로 자침의 N극이 바라볼 거고, C는 이 방향으로 자침의 N극이 바라볼 겁니다. 근데 여기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A는 뭐죠? 남쪽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A는 여기에 속하고요. B는 이쪽으로 쳐다보니까 동쪽으로 쳐다볼 것 같습니다. B는 여기고요. C는 북쪽으로 쳐다볼 것 같아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원형 도선이 여기 있습니다. 전류가 지금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럼 나머지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도선 주위에는 방향을 맞춰주면 되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D는 남쪽이죠. 여기 있네요. D는 이렇게. 리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 그럼 4번에 보시면은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걸 잘 보셔야,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요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이게 종이 원통 위에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감고다가 요게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진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돼요. 요것처럼 원통을 주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이걸 감지를 해내지. 자꾸 이런 문제들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내 손가락을 휘어지면 엄지가 이쪽으로 와게 되지 않습니까? 이쪽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가상의 막대 자석이 이렇게 생겨나고,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요거는 이쪽으로 지나갈 거 아닙니까? N극이 쳐다보는 방향이죠. 서쪽이죠, 서쪽.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여기 이쪽, 이게 동쪽이죠, 동쪽. 요거는 계속 연관이 있어야 되니까 연속선상에 요것도 동쪽이죠. B도 동쪽입니다, 동쪽. 자, N극에서 그걸 써라. 엄지가 이 방향입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가면, 그럼 엄지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B. 여기가 N, 여기가 S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위로 올라가니까 엄지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입니다. 그래서 간격 있는 패턴에 관계없이 내가 볼 때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이 N극이고요. 내가 볼 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쪽이 N극입니다. 이게 이렇게 손을 뻗어도 됩니다. 이게 안 감으셔도 돼요. 굳이 안 감으셔도 내 손가락을 이렇게 뻗으세요. 손등이 보여야 됩니다. 즉 손톱이 보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엄지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는 얘 말하는 거예요. 얘는 내 손가락을 요렇게 해가지고 손톱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죠? 그럼 엄지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손만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N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잠시 쉬었다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다음 파일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